이번 코너는 본 방송에선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프로그램의 비하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본방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100분 토론에 김재영 PD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두 번째 출연이시죠? 예, 제가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라고 네. 이분들하고 같이 제가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멤버, 리멤버로 오늘 조금 더 솔직하고 다채로운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MBC를 대표하는 시사 토론 프로그램 100분 토론을 주목해 봅니다. 책임 있는 양 당선. 1999년 첫 방송을 시작해 지난 21년간 한국 토론 프로그램의 대명사로 오랜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100분 토론. 100분 토론은 우리의 삶과 연결된 생활 밀착형 토론이라는 지향점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이슈에 대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현실적으로 담으며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고수해왔던 형식에서 탈피해 라디오 부스 콘셉트, 실시간 댓글 코너를 신설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시청자와의 간극을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네, 김재영 PD는 올해 5월부터 100분 토론에 합류했다고 들었는데요. MBC를 대표하는 토론 프로그램인 만큼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예, 방송국 내부 얘기긴 하지만 원래 이제 보도본부에서 계속 제작을 해왔던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번에 시사교양본부로 이제 이관이 되면서 저희가 맡다 보니까 부담도 컸고 또 시청자분들한테도 그런 변화를 느끼게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이게 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와중에 하여튼 열심히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올해 개편을 맞아 새 단장한 100분 토론 위원들은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무래도 형식의 변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존의 정통 시사 토론 프로그램 하면은 이제 전체적인 세트도 굉장히 좀 무채색의 차가운 톤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날로그 감성의 라디오 부스 형식으로 바뀌어서 보는 사람도 약간 한층 좀 완화된 분위기, 좀 부드러워진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토론에서의 장점이 뭐냐면 토크에 빈틈이 없어져서 좀 되게 빨라졌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패널 간의 거리가 좁아지다 보니까 서로의 표정을 읽을 수도 있고 내가 끼어들 틈을 재빨리 알아챌 수도 있고 의견이 부딪히는 경우 약간 공방도 더 각이 서는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걸 봐도 서로의 느낌이 좀 다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토크에 빈틈이 없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대립각이 조금 더 오히려 좀 덜하다는 느낌을 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 거리가 있는 만큼 이쪽이 이만큼 얘기하고 이만큼 얘기하고 야 우린 대립된 의견이야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이번에 좀 더 이제 크로스 토킹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좀 더 대화에 가까워진 측면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김재영 PD 이런 감상평이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이렇게 회사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이렇게 많은 관심을 굉장히 지금 굉장히 이제 마음이 좋고요. 네. 세트가 어쨌든 실제로 그건 라디오 세트입니다. 네.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기존의 이 세트라는 것 자체, TV 세트라는 것 자체가 리얼리티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토론이라는 거는 굉장히 실생활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이제 이 세트의 어떤 인위적인 감성이 강화되다 보니까 라디오 부스라는 형태를 하면은 이제 훨씬 더 생동감이 있겠다.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일단 세트를 바꿨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 보이는 라디오, 또 라디오 이제 토크 프로그램들,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전성시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고 사실 바꾼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100분 토론 제작에 대한 궁금증부터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생방송은 시청자에게 토론을 생생하게 전달한다는 이점은 있지만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 순간 긴장을 놓을 수 없죠. 제작진 입장에서 생방송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뭔가요? 가장 어려운 점은 저희가 설계한 나름대로의 토론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이 패널 분들하고 공유를 하는데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말을 이제 서로 하시다 보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흐름하고 많이 벗어나는 이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럴 경우 이제 진행자가 좀 이렇게 좀 제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제 과열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끔 이러다가 혹시 한 분이 뛰쳐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이제 정대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 때 이게 제 공상이긴 한데 화제성은 크게 확보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별로 좋은 화제성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근데 한 번 진짜 지난번에 최민희 전 의원님하고 전효옥 의원님 나오셨는데 그 두 분들이 정말 시민단체에다가 회계를 공개하라는 건 너무나 가혹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왜 시민단체? 아니 요약해서 거기에서 그렇게 머리에 그게 남아 아니에요.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다시 틀어보세요. 제가 가혹하다는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가혹한데 거기 아니 영수 제 그게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듣고 얘기하세요. 영수증 하나하나 공개하라고 하는 게 가혹하다고 표현했죠. 아니요. 무슨 말도 안 돼. 그거는 그분들이 정말로 이 재주가 좋으신 게요. 상대방이 말을 거의 물려서 이게 딱 들어오시는데 정말 이 굉장히 신공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 아슬아슬하게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제작진만 아슬아슬한 게 아니라 시청자들도 느끼잖아요. 제가 이전의 형식에서 느꼈던 거는 그런 시청자들의 심정을 대변해 주는 게 이제 뒤에 앉은 방청객들의 표정에도 좀 드러나거든요. 동의할 수 없는 의견이라거나 좀 이렇게 수긍해가는 그런 의견이 나올 때 그런 방청객의 표정의 변화들이 상징적 자리이기도 했는데 변화를 가져오면서 이제 사라진 거잖아요.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고 사실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고 그럴 경우 이제 방청객이라는 분들이 이 현장에 있구나라는 게 시청자한테 전달될 정도의 그 수준으로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듬성듬성 앉으니까 오히려 좀 긴장감 좀 덜하다고 할까요? 뭐 이런 느낌도 전 받았어요. 그래서 대신에 유튜브 생방송을 저희가 같이 하니까요. 거의 댓글이라든지 반응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반영을 하자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과 IMBC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다양한 의견 올려주고 계신데요. 바로 댓글들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김수지 아나운서가 중간에 나와서 이 시청자들 반응을 하는 걸 따로 이제 또 코너를 좀 만들어서 약간 보완하는 형태를 저희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시청자와의 거리도 그만큼 줄이겠다는 의도인 거잖아요. 이 실시간 댓글을 그냥 단순히 소개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쌍방향적인 느낌이 들게끔 김수지 아나운서의 역할을 좀 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수지 아나운서가 한 분 한 분에게 각자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패널들과 그 댓글을 남기시는 분하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당연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근데 되게 어려워요. 이게 저희가 이거를 막 욕을 빼야죠. 근데 욕을 빼야 되고 이제 욕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댓글 중에는 욕이 굉장히 많고 비속어 빼고 혐오남 빼고 뭐 정치적으로 너무 이제 과격한 언사 빼고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좀 더 시청자분들의 공감이 되는 댓글을 뽑는 게 이게 실시간 댓글로 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쉬운 줄 알더라고요. 저도 다른 분을 볼 때 저 실시간 댓글은 그냥 쉽게 하나보다 했는데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작업이. 예. 그게 꼬박 거의 연출 한 명, 이 작가 한 명이 필요한 작업이거든요. 그거 골라내가지고 계속 올리는 게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많이 걸러진지 몰랐어요. 네, 애쓰는 작가들의 모습도 좀 같이 보여주고 이러면 좀 더 현장감이 살지 않을까요? 다만 저는 좀 볼륨이 친근해진 것과 별개로 좀 토론 주제가 최근으로만 한정했을 때 너무 굵직하고 좀 백분 토론에서 좀 자주 봤었던 주제들이지 않았나 싶긴 했거든요. 소위 민생이라는 것과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여기서 어떤 담론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지금 이 사건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뭐 코로나19 사태라든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재판이라거나 이렇게 너무 굵직한 주제들만 다뤘을 때는 좀 그런 공론장으로서 역할이 좀 오히려 부족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총선이 끝나고 사실 거대 담론이 부딪히는 국면이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템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거대 담론을 하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사회적인 이슈들, 뭐 예를 들면 노동이라든지 젠더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을 저희가 좀 다뤄야 되는데 주요 시청자층이 아무래도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은, 그러니까 흔히 뭐 정치 관심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토론 프로그램을 즐겨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작진도 이 아이템을 이제 초이스할 때 좀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는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네. 그 주제 선정만큼 이제 이거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번 주에 누가 나오느냐도 되게 좀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패널 선정 자체에 대해서 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좀 패널 풀을 좀 넓히는 부분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기계적 중립에 가까운 그런 어떤 패널 선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 패널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두 가지 압박이 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매번 패널들이 바뀌니까 고정 패널로 가는 게 어떠냐는 말씀도 저희가 듣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백분 토론의 성격을 완전히 다 바꾸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 뭐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뭐 정답은 없는 것 같고 넓히긴 해야 되고 넓히는 게 맞나? 고정 패널 가는 게 맞나? 하여튼 이 와중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고정 패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어쨌든 이제 좀 프로그램에서 이제 좀 얼굴을 계속 볼 수 있는 어쨌든 고정된 브랜드에 대한 요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네. 고욱 정운영 씨나 뭐 유시민 뭐 손석희, 정관용으로 이어졌던 정말 이제 백분 토론에서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냈었던 그런 좀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진행자.
랑 또 비교했을 때는 이제 박경수 아나운서가 분명히 굉장히 좋은 발음과 굉장히 친근한 진행, 굉장히 또 젠틀한 진행을 하고 계시고 사실 저는 이번 세트에서는 상당히 좀 잘 어울리는 진행자로 생각을 하지만 좀 소위 네임밸류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사실 그 한동안 되게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어요. 100분 토론에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어떤 네임밸류는 사실 시간이 좀 더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청자에게 익숙해지는 시간도 필요하고 본인도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실 때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박경수 아나운서만의 어떤 토론 진행 방식을 옷을 맞춰간다고 할까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진행자가 자기 색깔이나 어떤 자신의 역량을 조금 더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제목은 100분 토론인데 사실상 지금 75분 토론이 된 지가 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진행자도 자신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 어떤 시간적인 자원을 충분히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패널들도 뭔가 되게 시간에 쫓기듯 이야기를 하다가 좀 끝나는 상황들이 왕왕 있다라는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제작진 입장에서는 진짜 100분 내내 한 가지 주제를 이렇게 토론을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또 어떨 때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도 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딜레마가 좀 있는데 그 편성 시간을 좀 더 100분에 가깝게 100분 토론에 걸맞게 만드는 부분은 이거는 뭐 저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편성 시간을 만약에 늘리게 되면 좀 더 프로그램적인 요소들을 좀 더 넣어서 좀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오늘은 100분 토론의 김재영 PD와 함께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재영 PD는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떤가요? 예, 굉장히 이 위원님들이 열심히 애정을 갖고 봐주셔가지고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아이디어도 많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새롭게 프로를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근데 이렇게 봐주셔서 딴 거보다 이렇게 열심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 탐나는 TV 시청자분들도 앞으로 100분 토론 열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람 보가 속죄합니다. 맞아요. 탐나는 TV와 100분 토론 모두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네, 더 많이 사랑받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재영 PD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통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역사를 쓰고 있는 100분 토론.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간극을 좁히는 소통의 창구로서 오랫동안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